건빵연구소 오늘의 컨텐츠 지금 공개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라이피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피스의 문가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피스의 김상훈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현대인의 만성질환, 바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다 같은 당뇨병일까요? 아닙니다. 종류부터 예방법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거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는 걸로 약속해요. 네, 당뇨병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당뇨병 하면 어떤 게 딱 생각나시나요? 당뇨병 하면 네. 약간 뚱뚱함? 뚱뚱함이요? 왜 뚱뚱함? 보통 당뇨병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좀 약간 체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주 마르시거나 아주 체격이 좀 좋으시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당뇨병에 대해서 어떤 건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훈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뇨병은 네. 우리 몸속의 네. 혈액의 포도당, 네. 이게 혈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혈당이 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저희 몸속에 있는데 인슐린이라고 해요. 네. 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죠. 간단히 말하자면은 네. 피 속에 혈당, 네.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거를 네. 흡수해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피 속에 계속 그 당이 남아있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못 쓰고 계속 쌓이는 병이 당뇨병이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당뇨병이 당뇨 딱 한 가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 소아당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이 있는데 이거는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자가 면역성 당뇨라고 합니다. 특히 소아기라든지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이 되고요. 근데 성인기에도 발병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췌장에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 생성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반응으로 자신의 췌장을 공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급격한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증상으로는 단뇨, 소변이 좀 많이 나오거나 체중이 갑자기 감소가 되거나 케톤산증 등 이런 증상이 있고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후에 면역 반응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리고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1형 당뇨가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당뇨는 또 먹는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꼭 주사로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서 지속 혈당 측정기를 연동해서 또 필수적으로는 또 식사 조절, 또 운동, 그리고 혈당 자가 측정,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주고 관리하는 쪽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먹는 약이 효과가 없고 주사가 필수인 당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형 당뇨병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2형 당뇨병은 상훈 본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2형 당뇨병은 몸속에 인슐린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당뇨라고 합니다. 특징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이 2형 당뇨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90%나? 대부분 다 2형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중장년층, 40세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어린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 기능성이 많이 저하된 상태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뚱뚱, 비만, 또 복부지방, 그리고 고탄수화물 식단 등 생활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또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유전도 되기도 하고, 특히 생활습관, 과식, 또 운동 부족,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죠. 그리고 수면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이 제2당뇨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노화, 고혈압, 고지혈증, 또 대사증후군을 동반하고, 치료로는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경구약이 효과가 없고 주사로만 가능했었는데 그래도 제2당뇨병은 경구약을 통해서 또 생활습관 개선, 이게 기본이고요.
또 메트포르민, 또 SGLT2 억제제, GLP-1 유사체 등의 다양한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필요시에 인슐린 주사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당뇨병이 이 2형 당뇨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중장년층에서 당뇨병이 많이 발생이 되시잖아요. 맞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어른들이 당약 드신다. 네. 당약 먹는다 하시거든요. 당약. 네. 약 드시는 분들은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경구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네. 내가 당약을 먹고 있다 하시면은 다 2형 당뇨병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구별이 당뇨병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이 차이로 크게 볼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생소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혈당 이상 상태인데요. 특징이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발생이 되고요. 대부분 임신 중기 후기, 그러니까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출산 후에 웬만하면 다 회복이 되는데 일부는 제2형 당뇨로까지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근데 임산부? 이게 모든 임산부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위험한 그 요소가 있는데 35세 이상 산모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과체중이랑 당뇨가 연관이 좀 있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뚱뚱이라고. 네. 확실히 뚱뚱. 네. 과체중 또는 체중 증가율이 과도한 경우, 그리고 가족력, 당뇨로 인한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임신했을 때 과체중의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고요. 치료로는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은 인슐린 치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태아의 안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경구약은 웬만하면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걸리면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출산 후에도 2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당뇨 검진을 꼭 권장해드립니다. 보통 치료에 다 공통적인 게 식습관이랑 또 운동이 맞습니다. 역시 다 네, 진짜 며칠째 알아보고 있는데 뭐 어딜 가나 빠지지 않네요. 어딜 가나 식습관, 운동,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임신성 당뇨 외에도 우리가 들었을 때 조금 생소한 당뇨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특정 질환이나 유전적 문제로 생기는 당뇨입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또 MODY라고 해가지고 성인인데 소아당뇨, 성인형 소아당뇨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유전성으로 또 세포가 이상이 생겨서 20세 이전에 진단은 되고요.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 여기 걸리면은 또 유전을 시킬 수도 있고 걸렸다는 거는 또 유전으로 걸린 거고요. 또 췌장성 당뇨, 저희 췌장 있죠. 췌장염, 췌장수술, 췌장암 등으로 인해서 췌장이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췌장성 당뇨가 있고요. 또 약물 유발성 당뇨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보통 스테로이드는 또 염증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이 스테로이드나 또 이뇨제, 아니 또 면역 억제제, 약물 때문에 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분비성 당뇨, 쿠싱 증후군, 말단 비대증 등 호르몬이 과잉돼서 생기는 당뇨도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까지 있었구나. 근데 이러한 유형은 원인 질환 치료가 먼저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 관리 방식도 유형별로 달라지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린 거 잘 들어보시고 관리 한번 해보시고요. 주로 당뇨 많이 걸리시는 질환이 1형, 2형, 임신성, 그리고 기타 특수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 1형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자가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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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은요? 2형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임신성 당뇨 원인은 어떤 걸까요? 호르몬 변화라고 합니다. 호르몬 변화가 있고, 기타 특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뇨가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췌장 질환 등 요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1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아 또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2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중년 이상, 40세 이상의 중년 이상 분들에게 발생이 되고요.
임신성은 당연히 임신 여성에게 발생이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타 특수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병 때문에 생기는 거다 맞습니다. 보니까. 치료 방법 제1형은 어떤 방법이 있었죠? 아까처럼 경부약은 안 되고 인슐린 주사 치료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2형 같은 경우에는 약이라든지 생활요법 이런 방법이 있었고 임신성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었을까요? 임신성은 임산부로 태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경부약은 하지 않고 인슐린 치료나 식사 이런 식습관 개선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인 치료로 해서 중심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제1형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임신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무서운 게 무증상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원인 잡아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기타 특수형은 역시나 원인 질환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예후에 대해서는 한번 상무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1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면역 때문에 걸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 살아가면서 인슐린에 대해 조절을 해야 하고요. 제2형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인슐린을 너무 과하게 또 분비되지 않게 또 너무 적게 분비되지도 않게 조절을 계속 해가면서 해야 되고요. 또 임신성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조금 관리해주면은 금방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형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치료하면 이 당뇨도 따라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뇨병 종류, 그리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1부에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다음 영상 2부에서는요, 당뇨 합병증과 그에 따른 예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2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